안녕하십니까. 프로테크 코리아 박정수입니다. 컴퓨터 응용 강화 산업기사 대비 엣지캠을 활용하여 NC 데이터를 산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NC 데이터를 산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시험을 보실 때는요, 모델링과 NC 데이터를 산출하는 시간까지 총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프로이 또한 유지 카티아에서 모델링을 하셨을 때, 그리고 모델링을 다 한 다음 엣지캠으로 NC 모델링을 넘겨와서 그 다음에 NC 데이터를 산출을 해서, 그리고 NC 데이터가 황삭, 정삭, 잔삭까지 나오는 시간까지가 2시간 30분인 겁니다. 보편적으로 시험을 보실 때는요,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이제 검증을 한다던가 아니면 모델링에서 빠진 부분이 없다던가 그런 시간으로 쓰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모델링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엣지캠으로 모델링을 넘겼다 오시면요, 이렇게 좌측 하단에 좌표점이 원점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델링을 작업을 하실 때 원점을 여기서 시작을 하셔서 모델링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 원점이 이 중심점이 아닌 중간점에서 원점을 잡으셨을 때는 당연히 도면에 포기되어 있는 좌측 하단 쪽에 원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원점이 모재의 위점이라던가 아니면은 바닥판의 밑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이 생성이 된다면은 검증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NC 데이터를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모델링을 이렇게 불러왔고요. 그리고 이 모델링은 인벤터에서 작업을 한 모델링입니다. 인벤터에서 모델링을 한 다음, 인벤터에서 모델링을 했을 때 이렇게 좌측 하단에서 원점을 잡아서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 이 모델링을 가지고 NC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원점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모재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동 모재 설정을 체크를 꺼주시고, 형태는 박스, 그리고 타입은 당연히 모재겠죠. 그리고 깊이 값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실 때 절삭 지시서를 보시면은 소재의 X는 얼마, Y는 얼마, Z는 얼마라고 이제 치수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X, Y는 1대1의 NC 데이터가 나오지만 Z값의 경우에는 소재가 모델링에서 2, 3mm 정도의 여유가 더 있게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링은 지금 53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 53을 가지고 모재 Z 높이가 이제 53인 거죠. 53으로 놓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만약 작업 지시서에 X 얼마, Y 얼마, Z 값이 만약에 53이 아닌 뭐 54라던가 55라던가 그러면은 그 점에 대해서 치수를 꼭 이렇게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깊이는 53으로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면은 좌측 하단에 코너 오브 박스라고 써 있습니다. 보시면은 박스를 만들 포인트를 찍어 주시고요. 이렇게 노란 점이 생기시는 부분에 포인트를 찍어 주시고 그 다음 반대편 아래쪽에 찍어 주십니다.
이렇게 모재가 설정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높이가 53이면은 바닥부터 53이겠죠. 만약에 원점에서 53이라 그러면은 바닥판에 10mm까지 인식을 시켜 주셔야지만 높이 값이 나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원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컴퓨터 응용학원 산업기사 시험을 보실 때는 채점 기준이 항상 좌측 하단에 이 부분이 원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듈을 설정을 하셨으면요, 바로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은 가공 모드 쪽으로 넘어갑니다. 기계 타입은 밀링, 포스트 선택은 학교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TMV4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오축을 사용할 때 쓰실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제 가공 모드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는 가공 모드에서 황삭, 전삭, 그리고 나머지 펜슬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황삭 가공을 할 거고요. 황삭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황삭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자, 좌측 하단을 보시면은 가공할 형상을 선택을 하라고 영문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 가공 영역을 선택을 하라 그러는데요. 이 가공 영역은 선택을 하지 않고 바로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황삭 자동 가공에 대한 옵션을 설정해주는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절삭 방법은 상하향 아니면 상향, 하향이든 상관은 없고요. 만약 여기서 하향을 가공하든 상향을 가공하든 옵션을 설정을 해주셨을 때는 상하향보다 가공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향으로 옵션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업 지시서를 보시면은 황삭 가공을 할 시에 보통 브랜드밀 12파이를 사용을 하는데요. 12파이에 절임량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XY 피치 값이 따로가 있습니다. 절삭 지시서를 보시면은 12파이 브랜드밀에 XY 절삭량, 절임량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12파이 브랜드밀로 4mm를 XY 값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공구 직경에 한 40% 아니시면은 30% 이렇게 여유를 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 절삭 지시서에는 12파이 브랜드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Y 간격 아니면은 스텝량 그렇게 써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써있는 곳이 한 만약에 3mm라던가 아니 3mm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한 30%겠죠. 12파이 브랜드밀에 30%면은 3mm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구 직경에 퍼센트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유량은 남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정삭에서 다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여유량은 여유량은 남겨주시고 그리고 작업 지시서에 여유량을 써주셔야 됩니다. 작업 지시서에도 여유량이 0.5라던가 아니면은 1mm라던가 형상에 따라 틀리지만 이렇게 치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지시서를 확인을 잘 해주시고요. 작업 지시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유량이 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유량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Z 여유량은 무시합니다. Z 여유량은 뭐 얘를 실시간으로 실제로 가공을 했을 시에 바닥에 있는 잔상량을 좀 더 남기고 싶다 했을 때 설정을 해주는 옵셋입니다. 공차는 무시하고 그리고 황삭 자동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재 선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모재 선택을 꼭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작업이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공구 쪽으로 넘어갑니다. 공구 쪽에서 이송 속도는 1000, 접근 속도는 700. 지금 이송 속도와 접근 속도는 제가 이렇게 1000과 700을 줬지만 이것 또한 이송 속도 아니면은 접근 속도
보편적으로 이송 속도는 가공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절삭 지시서, 작업 지시서에 다 나옵니다. 이송 속도도 피드가 얼마, 피드가 1000, 피드가 500, 가공 피드, 황삭 가공 피드는 얼마, 정삭 가공 피드는 얼마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스핀들 또한 회전 속도, 공구 회전 속도 또한 절삭 지시서나 작업 지시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이송 속도 1000 주시고 접근 속도 700 주시고요. 회전 속도는 우선 1500으로 주겠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도 꼭 절삭 지시서 아니면 작업 지시서에 나오는 대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은 이것도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렇게 큰 감점 요인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3점이라던가 5점이라던가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구 번호는 1번이겠죠. 그리고 공구 직경은 CFI 볼, 코너 반지름은 유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황삭 보랜드밀이 절삭 지시서에 12파이가 아니라 10파이 볼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또 꼭 10파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10으로 바꿔주던가 아니면 12로 바꿔주던가. 공구도 공구 직경에 따라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공구 쪽에서 설정을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깊이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깊이 설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요. 안전 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삭 지시서 아니면 작업 지시서에도 써있지만 안전 높이는 원점에서 50mm 이상 아니면은 형상에서 50mm 이상 이렇게 써있는데요. 그 부분을 꼭 잘 읽어 주신 다음에 안전 높이가 만약에 100mm, 안전 높이가 아니면은 50mm 써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안전 높이는 원점에서 50mm라고 저작 지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공 시작 높이 또한 황삭을 가공을 할 시에 모재를 가공할 때 모델링보다 약간은 좀 높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시작 높이 또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시작 높이도 원점에서 10mm, 원점에서 5mm 이렇게 작업 지시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10mm로 하고요. 그리고 가공 빅핀 제로로 하고, 그리고 절임량 또한 작업 지시서에 5mm 아니면 6mm. 만약에 12파이 보랜드밀을 했을 때는 황삭을 작업을 했을 때 절임량이 5mm로 보통 많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10파이 보랜드밀을 했을 때는 4mm라던가 5mm 정도가 절임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작업 지시서에 써 있습니다. 작업 지시서를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황삭 자동 가공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으면은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모재 선택이라고 좌측 하단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렇게 라인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사각 테두리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었을 때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황삭 패스가 나옵니다. 자, 황삭 패스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형상에서 이렇게 10mm 높게 떠가지고 황삭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삭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삭 가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작업자마다 틀립니다. 작업자마다 정삭 가공은 물론 황삭 가공도 틀리겠지만 정삭 가공 같은 경우에는 외곽 테두리를 형상 가공을 먼저 한 다음에 바닥 가공을 따로 하는 작업자가 있겠고, 아니면은 이렇게 바닥 가공을 하면서 측면도 같이 넘어가는 그런 작업자도 있을 겁니다. 물론 캠 소프트웨어마다 다 또 틀린 부분도 있는데요. 다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상 가공을 했을 때 바닥과 측벽이 같이 돌아가는 옵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감점 요인이 있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평행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가공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형상을 선택을 합니다.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 엔터를 누르시고 그리고 가공 영역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가공 영역은 아까 황삭 작업을 하셨을 때 똑같이 노란색으로 바뀐 다음 이 부분에 더블 클릭 해주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결삭 방법 똑같이 상향으로 해주시고 공구 직경 피치 이 부분도 작업 지시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사파이 브랜드 밀로 XY 피치 아니면 스텝 피치라는 거 해가지고 1mm 아니면은 뭐 2mm 아니면 0.5mm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작업 지시서 보시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삭이기 때문에 예외량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각도는 45도로 주겠습니다. 자, 반지름은 무시하시고 봉구 쪽으로 넘어간다. 봉구 쪽으로 넘어갔을 때도 정삭 또한 따로 또 가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드와 RPM이 다 틀리고 이 틀린 부분 또한 작업 지시서에 나와 있습니다. 작업 지시서를 많이 봐야 되겠죠. 저는 임의로 1200 그리고 Z 이동 속도는 1000으로 주겠습니다. 회전 속도는 2000으로 주고요. 그리고 공구 번호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구 직경은 12파이 공구 직경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시험을 보실 때 공구는 12파이 보랜드밀, 4파이 보랜드밀, 그리고 2파이 보랜드밀 이렇게 3개를 많이 사용합니다. 황상에서 12파이 보랜드밀 사용했으니까 지금은 4파이 보랜드밀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코너 반지름은 2R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정이 다 끝나셨으면은 깊이 설정을 넘어가시고 안전 높이는 또 50으로 해야 되겠죠. 황삭, 정삭, 잔삭 무조건 안전 높이는 50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바닥과 측면에 같이 평행 가공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패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보시면은 공구 직경 퍼센트의 피치가 1로 되어 있죠. 그럼 1%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파이 브랜드밀에 1% 들어간다 그러면은 0.01mm가 들어가는 겁니다. XY의 피치량이.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1mm를 주고 싶다. 사파이 브랜드밀 가지고 공구 직경을 1mm를 주고 싶다. 가공할 때 1mm씩 옮겨지면서 가공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30%, 25%죠. 사파이 브랜드밀로 1mm만을 스텝으로 옮기면서 가공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25%를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1mm를 옮겨야지 하고 1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꼭 퍼센트이기 때문에 25%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이것만 받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바닥과 측벽이 가공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황삭 가공과 정삭 가공이 지금 겹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삭 가공은 좀 숨겨 놓겠습니다. 레이어 쪽 넘어가셔가지고 로고 쪽에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숨긴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상만 보이죠. 다시 시퀀스 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나머지 이제 펜슬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슬 가공은 사파이 브랜드밀로 가공을 한 다음에 사파이 브랜드밀 코너 쪽이 2R이 되기 때문에 모델링은 1R까지 만들었지만 사파이 브랜드밀로 가공이 다 안되기 때문에 이제 2파이 브랜드밀로 가공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엣지캠에서는 여기 보시면 잔삭 자동 가공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기사 시험에서는 잔삭 가공을 꼭 펜슬로 하라라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2파이 브랜드밀 맨 오른쪽에 펜슬이라고만 써있고 그리고 펜슬로 한 번만 라인만 타가지고 작업을 하게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작업으로 공구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펜슬 가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구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엔드밀, 오른쪽에 볼로스 툴, 이걸 클릭을 해주십니다. 공구 직경은 처음부터 2파이, 그리고 공구 번호는 3번이죠. 길이 보정 번호 필요 없고, 그룹 코드 필요 없고, 코드 아이디 필요 없고, 주석 다 필요 없습니다. 공구 유형은 밀공구고, 공구 유형도 브랜드밀로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탭이나 공구 세팅 탭이나 공구 라이브러리 탭이나 스핀들은 무시하시고, 일반 쪽에서 공구 직경과 공구 번호만, 그리고 2파이가 브랜드밀이라는 것만 확인만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좌측에 이렇게 T3번 밀링 공구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동 가공이라는 거는 안에 이렇게 쿨런트, 그리고 공구 교환 스핀드 이렇게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캠 쪽에서 수동 가공이라는 거는 브랜드밀 설정도 따로 해주셔야 되고, 공구 체인지도 따로 해주셔야 되고, 옵션 같은 거 따로 다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황삭과 평행 가공을 다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구만 설정을 해주시고 바로 펜슬 가공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펜슬 가공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황삭 가공에서는 모델링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운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평행 가공에서도 모델을 가공할 피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설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펜슬 가공은 밀링 공구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펜슬 가공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옵션을 다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피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운더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 개념이죠. 약간은 반대 개념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황삭 가공과 평행 가공은 황삭 가공을 하실 시에 피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듈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황삭 가공이라는 옵션을 설정을 해줬지만, 밀링 공구, 브랜드밀, 그리고 펜슬 가공 이렇게 두 개를 설정해 주셨을 때는 미리 피처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옵션을 설정을 한 다음에 피처를 선택을 하고 바운더리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펜슬 가공에서 상하향 가공 클릭, 그리고 공차는 100분의 1. 공구 직경도 펜슬 가공이니까는 필요가 없겠죠. 라인만 따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구 패스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송 속도 1500, Z 속도 1000으로 놓겠습니다. 이건 임의기 때문에 작업 지시서에 써있는 2파이 브랜드밀의 이송 속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회전 속도 또한 저는 3500이라고 해놨지만 2파이 브랜드밀의 작업 지시서에 있는 2파이 브랜드밀의 회전 속도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설정해 주시고요. 펜슬 가공에서는 여기까지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깊이 설정, 진입 퇴각, 링크 설정. 깊이 설정은 안전 높이가 50으로 이미 디폴트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황삭 가공과 평행 가공이 이미 50벽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탭에서 설정하시고 확인만 이렇게 안전 높이가 50에서 가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전 높이가 50이 아니라 그러시면은 꼭 50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가공 시작 높이는 무시하시고 가공 값도 무시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시고, 자 여기서 가공을 할 형상을 선택, 그리고 엔터, 그 다음 바운더리를 선택, 그 다음에 엔터. 이파이 브랜드밀의 펜슬 가공을 했을 때는 모델링을 인식하기 때문에 뭐 포켓이나 모델링 형상이 많으시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펜슬 가공을 클릭하시면은 녹색으로 이렇게 1알이 있는 곳만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과 이 코너 쪽, 그리고 이 안쪽에 돌기들의 코너 쪽이 1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펜슬 가공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황삭, 전삭, 잔삭 작업이 다 끝나셨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면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시뮬레이션을 보실 때는 이렇게 가공 시뮬레이션으로 보시고, 그리고 바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실질적으로 이 형상을 가지고 황삭, 평행 가공, 펜슬 가공 이렇게 작업을 하셨을 시에는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캠으로 작업을 하셨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가공을 하셨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소재가 만약에 뭐 아주 연한 재질이던가 그러면 상관없지만,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좀 경도가 강한 재질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공구도 파손이 되거나 그렇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 응용하는 산업기사 시험을 출제를 할 때는요, 그런 거를 다 배제를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져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약간의 잔삭이 난다던가 아니면 패스가 약간 안 나온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 떨어지거나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모델링만 정말로 완벽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형상은 100%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컴퓨터 응용하는 산업기사는 토탈 55점이지만 보편적으로 엣지캠에서 시험을 보셨을 때는 54점, 53점, 적게 나왔을 때는 45점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머신 센터 쪽에 시험을 보셨을 때 문제가 되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거의 99%가 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건 거의 없고요. 자, 지금 시뮬레이션이 끝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약간 면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잔삭이 남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란색 부분이 남는 잔삭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작업 지시서만 따라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보편적으로 사파이 브랜드밀이 정삭 가공을 했을 때는 피치량을 1mm가 아니라 0.1mm나 아니면은 0.2mm, 상업체 같은 경우에는 0.05mm만 주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mm면은 면이 안 좋겠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옆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옆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수정을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행 가공의 왼쪽에 플러스를 클릭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평행 가공이라는 이 피처를 선택을 합니다. 평행 가공의 파라미터를 클릭을 해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평행 가공에 대한 옵션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정을 하실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 중간에 있는 제어 방식에서 직교 레이스, 이전 공구 궤적 보존, 이것만 클릭을 해주시고 적용 각도를 45도로만 주시면은 모든 작업이 다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평행 가공 하나만 했을 때는 이 측면을 타고 넘어갔을 때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완전 가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깨끗하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이 넘어갈 때 채점 프로그램이 인식을 할 때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행 가공의 옵션을 들어가서 직교 레이스, 제어 방식 밑에 있는 직교 레이스에서 이전 공구 궤적 보존으로 옵션을 설정을 해주시고 적용 각도를 45도로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패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문제될 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단지 채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패스 부분을 찍었을 때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에 임의의 점을 찍습니다. 감독관이 이런 패스가 딱 나오면은, 패스가 나오기 전에 이 모델링에서 이런 원 부분에 포인트 2개, 아니면은 이쪽에 도출되어 있는 부분에 포인트를 2~3개 정도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황삭 패스가 그 부분을 지나가는지, 정삭 패스가 그 부분을 지나가는지를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라인에 따라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감점 요인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제 점수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누르시고, 이렇게 황삭부터 잔삭까지 확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파이 브랜드밀로 작업을 하신 다음에는 2파이 브랜드밀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3파이 브랜드밀로 코너 쪽을 잔삭을 또 해줍니다. 하지만 저희 시험 볼 때는 3파이 브랜드밀을 쓰라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파이 브랜드밀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2파이 브랜드밀이 들어가가지고 잔삭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또 2파이 브랜드밀이 잔삭을 가공하는 게 아니라 펜슬 가공을 하기 때문에 코너 쪽이 약간씩 남습니다. 그런 부분은 남는다고 해가지고 감점 요인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지시서에 따라 모델링을 만드신 다음에 정말로 그 절삭 지시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맞춰주신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문제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나중에 NC 데이터를 설정을 해가지고 나왔을 때 NC 데이터 안에 상단에 보시면은 G40, G49, G80 그런 G코드가 있습니다. 그 G코드를 작업 지시서 보시면은 상단에 두 줄은 이 밑에 있는 G코드로 수작업으로 넣으시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써주시고요. 그리고 NC 데이터를 보시면은 상단 쪽에 RPM, 피드, 그리고 이송 속도 그런 부분이 다 감점 요인이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황삭 가공이나 펜슬 가공이나 안에 들어갔을 때 이송 속도, RPM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형상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면이 약간 안 좋습니다. 하지만 모델링을 잔삭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요, 이렇게 파란 부분이 이제 남게끔 나옵니다. 하지만 펜슬 가공으로 다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파이볼이 이 부분을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관들도 알기 때문에 무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걸 꺼주시고 이렇게 NC 데이터 작업을 다 하셨으면은 이제는 NC 데이터를 이제 출력하시면 됩니다. NC 데이터 출력하셨을 때는 이 NC 데이터 출력 클릭을 해주시고 NC 데이터 이름 찾아보기에서 바탕화면에 B번, 제 이름 B번과 그리고 황삭 .nc로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 저장, 그런 다음에 작업 이름 무시하시고 공구 이름은 1번입니다. 1번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NC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NC 데이터 출력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바탕화면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NC 데이터 이름을 또 찾아보기에서 정삭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고 또 여기서 공구 이름을 2번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정삭 데이터가 나오면서 B1 정삭.nc가 바탕화면에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보기에서 잔삭 .nc를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구 이름을 3번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공구 3번에 관련된 펜슬 가공의 NC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바탕화면 보시면은
세 개의 NC 데이터가 있겠죠. 그 세 개의 NC 데이터를 심사관한테 이제 드리면은 이제는 캠에 대한 시험은 끝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캠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모델링이 정확하게 됐다 그러면은 합격이겠죠. 모델링이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NC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을 검사는 하지는 않고요. 아무것도 검사를 하지 않고 오직 이 마지막에 냈던 NC 데이터 3개만을 가지고 모델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합격 유무를 따지고요. 그리고 바로 합격이 됐다 싶으면은 바로 이제 현장 쪽에 가셔가지고 수치저 밀링 시험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기사 시험 출제였고요. 시험 유형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모델 형상 또한 이렇게 황삭, 정삭, 잔삭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황삭 작업 아니라 정삭 작업을 했을 때 평행가공에서 옵션을 설정을 해주셨으면은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풀려져 버립니다. 이런 풀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지러워하지 마시고요. 이미 NC 데이터 출력 안에는 공구 이름이 이 세 개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가지고 NC 데이터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